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신적 집계라고 하는 주제를 계속 이어서 다루도록 할게요. 페이지 56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이 내용이 좀 다룰 게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눠서 다루는데 오늘 끝낼까 했는데 또 한 번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은 주로 상담 트랜서핑이라고 볼 수 있다면 오늘 다루는 것은 진로 트랜서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룰 것은 연애 트랜서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를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런저런 문제들, 예를 들면 이제 고민거리, 근심, 걱정거리,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트랜서핑적으로 다룰 것이냐라는 것을 다뤘다면 오늘은 진로, 뭐 직장을 찾는 거, 나의 목표를 찾는 거 이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트랜서핑적으로 접근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부분인 연애 또는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죠. 커플, 연애와 관련해서 내 짝을, 내 사랑을, 내 배우자, 반려자를 찾는 데 있어서 어떻게 트랜서핑적인 관점을 취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주제가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이 두 번째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입돼서 트랜서핑 강독을 꾸준히 학습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첨언을 해드리면요. 트랜서핑 시리즈가 있죠. 1, 2, 3권. 그리고 단행본인 트랜서핑의 비밀, 노란색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랜서핑에 있어서는 고전적 트랜서핑이라고 불리는 1.0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트랜서핑에서 아주 기초가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트랜서핑 1.5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해킹 더 매트릭스도 여기에 포함되고, 그리고 트랜서핑 현실의 지배자라든가 하는 책들이 이제 보조로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킹 더 매트릭스가 대표적인 책이 될 텐데, 여기서부터 1.5 버전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 이제 생식이라는 어떤 그 트랜서핑을 위한 도구가 추가로 소개가 되면서 1.5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최신 버전 트랜서핑 2.0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타프티에 해당합니다. 타프티와 그다음 이제 판타지 소설처럼 쓰여진 이 파트. 주로 이제 타프티가 대표적인 서적이 되겠죠. 네, 그래서 현재 가장 최신 트랜서핑 버전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타프티를 이야기하는데 이 기초를 잘 닦아야 우리가 이 심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 버전이죠.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 이것은 이 기초 위에 보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충. 그러니까 심화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전적 트랜서핑에서의 개념들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이 심화 단계인 타프티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의 어떤 예비 단계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주로 이제 생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밟아가야 돼요, 절차를. 이걸 갑자기 건너뛸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를 다시 한번 다져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타프티 책을 처음 접하고 바로 타프티를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조차도 이 기초인 고전적인 트랜서핑을 읽어주시면 훨씬 좋고요. 그러나 타프티를 폈을 때 도무지 이게 뭔 말인지 감이 안 잡힌다. 이런 분들은 처음으로 가셔서 트랜서핑 1, 2, 3권을 먼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1, 2, 3권을 읽은 다음에 노란색 단행본을 읽으시면 이 1, 2, 3권을 통합해서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빠짐없이 다루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해킹 더 매트릭스에서는 이제 주로 여기 사례들이 많이 소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보완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충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타프티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 제가 올려놓은 영상, 이 기초 부분은 지금 다 완성이 됐잖아요. 네, 지금 들어도 시기와 상관없이 여전히 유효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류를 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셔도 좋고요. 책도 마찬가지죠. 시류를 타지 않습니다. 네, 얼마든지 반복해서 볼 수 있고 반복해서 볼수록 새로운 것들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인식이 될 것이고 그런 만큼 여러분들에게 더 큰 적용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무리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어떤 신기루, 환상, 기적 이런 걸 쫓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일종의 그냥 마음의 양식 같은 건 항상 곁에 두고 읽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옆에 삶의 가이드북을 내가 들고 있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수시로 펼쳐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균형을 잃지 않았는지 어느 특정 부분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 여러분들이 길을 다시 잃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안내서로 옆에 두고 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하시면요, 효과가 나타나죠. 뭐 제가 일단 그랬을 뿐만 아니라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변화가 눈에 띄는 변화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심리맨 TV와 함께 트랜서핑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전에는 몰랐던 분들이 그런 분들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차츰 변화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뭐 큰 대박이 나서 뭐 물질적으로 갑자기 무슨 뭐 경제적 자유에 이른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을 기준으로 여기에 접근하시면 여러분들은 길을 잃는다니까요.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관념 자체가, 여러분이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변하지 않는데 거기에 뭔가 기적적인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이 변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요, 어떤 기적적인 결과가 갑자기 우연이든 의도했든 나타날지라도 그것을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감당하기도 어려워요. 네. 그러나 여러분들의 관념과 태도가 변화되면요, 그것은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결과로 바뀌게 돼요. 아주 자연스러운 형태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를 원하시느냐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달라지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적적인 것을 일으키도록 부추기지 않습니다. 뭐 돈을 얼마 입금하면 뭐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수익을 몇 배를 뭐 만들어 드리겠다 그런 거 안 해요. 그거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해 나가시는 거지. 그런 식으로 뭐 증거가 있습니다. 뭐 구독자 누가 이렇게 통장이 이렇게 변한 제가 이걸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주소를 잘 찾아서 가셔야 돼요. 심리맨 TV에 오신 분들은 그런 마음이 혹여라도 있었다면 내려놓으시는 것이 제대로 된 트랜서핑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또 다른 신기루를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 사람 가고 갈 사람 가면서 남는 분들이 함께 가는 곳이 심리맨 TV입니다. 꾸준히 하시는 분들 제가 알고 있어요. 댓글 많지 않죠?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전하고요. 또 이제 시작하신 분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꾸준히 재밌게 즐기면서 배워나가면서 그 적용하면서 삶에서 뭔가 정말로 이게 나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조금씩 알아가시면은 그러면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트랜서핑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재편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일종의 잔소리고요. 잔소리 끝났습니다. 오늘은 진로 트랜서핑. 이 트랜서핑도 일종의 뭐 응용 분야가 있는 것처럼 세부 분야가 있는 것처럼 이제 진로와 관련된 트랜서핑을 다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요, 트랜서핑에서 모든 문제들의 해법, 어떤 접근을 하느냐, 세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과거에서 미래로,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는 과거를 파헤치지 않는다. 우리는 어둠을 파는 사람이 아니다. 어둠을 파헤쳐 보세요. 어둠 끝에 뭐가 나옵니까? 어둠이 나옵니다. 어둠이 나와. 그냥 불을 켜셔야 돼, 그냥. 스위치를 찾으세요, 빨리.
커튼을 여세요. 문을 여세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두 번째, 생각에서 행동으로. 우리는 방구석 트랜스퍼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행동이 없는 생각은 욕망만 부추길 뿐이고요. 그것은 환상을 일으키고 심각할 때는 망상까지 일으킵니다. 그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에너지 세계라는 것,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순간 길을 잘못 잃으면요, 돌아올 수 없는 길, 완전 길을 잃어버려요. 미로처럼.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 무분별하게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네, 저는 이 바딤이 얘기한 것과 같이 이 행동화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세 번째, 트랜서핑의 대척점에 있는 펜듈럼은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획일화와 규격화. 뭐 비슷한 말이죠. 획일화와 규격화를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를 가둬두려고 그래요. 그러나 모든 문제의 해결점, 트랜서핑의 방식은 이 획일화, 규격화 시키려는 그러한 압력, 의도,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지기 바란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지침이 될 수 있겠죠. 오늘도 이게 고스란히 접근하는데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염두에 두시면서 바라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트랜서핑을 적용해서 풀어나가는데 어떤 나침판처럼 작용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 유형은, 진로와 관련한 문제 유형은 좋은 직장이라는 미신, 이렇게 돼 있어요. 좋은 직장을 찾고 싶습니다. 신의 직장, 공기업, 대기업, 공무원, 철밥통, 뭐 이런 거 원하시죠? 좋은 직장이라는 게 뭘까요? 자,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 이것을 트랜서핑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라고 얘기하느냐. 일단 좋은 직장이라는 이 말 자체가 미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직장에 대한 미신, 좋은 직장을 찾으려는 찾는 것 자체를 멈춰라, 멈추기, 1번. 두 번째는 자신의 직장을 찾아라. 이 여기서 말하는 좋은 직장을 찾으려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직장을 찾아라. 그 말은 흔히 말하는 좋은 직장이라는 것은 너의 직장이 아니다. 좋은 옷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엔 너의 옷이 없다. 너에게 어울리는 옷이 아니고 너에게 맞는 옷도 아니다. 아무리 좋은 옷, 제 아무리 좋은 옷이면 뭐합니까? 나한테 안 맞는데,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좋은 옷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좋은 옷은 나한테 편하고 나한테 어울리고 나한테 딱 들어맞는 옷이에요. 그게 나한테 좋은 옷이잖아요. 좋은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무시하고 좋은 직장에 나를 우겨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좋은 직장이란 무엇인가, 나로부터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로라는 것 자체는 고민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나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외부의 상황의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찾아 나가는 거죠. 나로부터 일단 시작이 돼요. 그럼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건 뭐예요?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소위 말하는 적성이라고 할 수 있죠. 또는 능력, 흥미, 이런 것들을 먼저 잘 탐색을 하고 이해를 한 뒤에, 그래서 자기 이해, 직업 이해,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진로라는 길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진로가 뭐예요? 나아갈 진짜, 길로자,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먼저 자기 이해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시된다는 거죠. 왜? 소위 말하는 좋은 직장이라는 환상, 이것을 펜듈럼은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적성은 무시해.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를 만들어, 개조해. 그 길을 알려줄게. 이제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그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영혼을 갈아 넣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말란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를 무시한 채로 이 길에 들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신의 직장, 꿈의 직장,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갖는다 하더라도 3년을 못 버텨요. 이런 방식으로는. 3년을 못 버티는데 나가지도 못하는 거는 다른 걸 할 엄두가 안 나. 그리고 다른 걸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싫으면서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투자한 그 에너지, 시간들이 아까워.
그래서 버티면 버틸수록 더 나가기 힘들어.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돈은 잘 주겠죠. 좋은 직장이니까. 그 돈 가지고 뭐예요?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또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펜듈럼은 계속 여러분들을 그 굴레 속에 집어넣어서 에너지를 대출해주고 이자 받고 또 에너지 대출해주고 이자 받고 수확하고 이제 그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이제 포기하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다 그런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선배들이. 다 그런 거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어디 가도 똑같아. 뭐 어디 가도 똑같겠죠. 펜듈럼 조직이라는 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트랜서핑의 관점을 취한다면 어디 가도 똑같다는 말에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직 직장을 갖지 않고 이제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직업을 찾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더 오늘 내가 다루는 내용들을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요. 이미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직장 생활하는 그 마인드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좋은 직장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좋은 직장, 부모님이 말하는 좋은 직장, 의사, 판사, 변호사,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해야 된다. 출세해야지. 가문의 영광을 하나 만들어야지.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그러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그런 직장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부모의 위치에서 이미 자녀들에게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은연중에 그러한 방향을 끌고 가고 있진 않은가. 물론 같은 유전자를 받아서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일에 기꺼이 따른다 뭐 이런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이건 부메랑이 반드시 날라옵니다. 여러분, 부메랑이 당장은 안 날라와요. 당장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 부메랑을 확인했을 때는. 그런 일을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맡아주는 거죠. 칼린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부모와 자녀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좋은 직장이라는 개념을 먼저 세우고 그 기준을 붙들고 찾아 나가는 것이 좋지, 그것이 없이 외부의 기준을 내면화시키면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연봉이 높으면 무조건 좋은 직장입니까? 돈을 많이 주는 건 다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펜듈럼 세계에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돈을 많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벌어오란 뜻이에요. 그만큼 열심히 일하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이 준다고 기분 좋아할 일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그 조직에 헌신을 해야 된다.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 조직의 목표와 나의 목표가 일치된 그런 분들은 그 조직에 몸바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물론 힘들더라도 피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천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경찰이신 분들이라든가 군인인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명감이 필요하죠. 제가 얼마 전에 그 9.11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그 중에서 최근에 봤던 거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제작한 영상이었는데요. 6부작 영상이었는데 어떤 다큐멘터리보다도 감동적이고 좀 쇼킹했어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이제 공개되지 않은 영상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도 느낀 것은 정말로 이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그러한 투철한 어떤 직업관이랄까 사명감이랄까 이런 것들에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정말 감동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 그리고 그 직업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천직이라고 하죠. 나만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영혼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찾았거나 그러한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마인드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정말로 아름답고요. 그것이 정말로 세월을 거듭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과 여운을 주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뭐, 직업에 귀천이 없잖아요. 직업에 귀천이. 이제 한국에서는 그게 강한데, 귀천이 강한데, 뭐 여기 뉴질랜드는 정말 귀천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스스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면서 정성을 다하면요. 그것처럼 감동적인 게 없어요.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이것이 나의 일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신다면요. 그곳이 곧 여러분들이 트랜스서핑을 하는 현장이 될 수가 있어요. 펜듈럼 조직 안에서 트랜스서핑을 할 수 있다고요. 이런 방식으로 직장을 찾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뭐 후회하거나 또는 뭐 아쉬워하거나 또는 자꾸 뭔가 새로운 걸 찾으려고 마음이 이렇게 붕 뜨면 안 됩니다. 먼저는 뭘 해야 되냐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게 필요해요.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그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허투루 하지 않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펜듈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허투루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트랜스서핑 책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조직 펜듈럼에서 스스로 이 펜듈럼의 책을 잡히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대충 이렇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조직에 그런 사람들 있죠? 눈치껏 적당히 어떻게 그냥 월급만 받아 챙기고 잘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얄팍한 생각으로 잔머리 굴리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얄밉죠. 또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대인관계까지 잘해요. 또 이런 사람들은 처세가 좋아가지고. 얄밉죠. 성과는 제대로 못 내면서 또 팀원들은 고생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너무 그렇게 열받아 하지 마세요. 결국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단 말입니다. 이치예요, 이치. 그러니까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56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애초에 좋은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스템의 기준에 따른 것이며 그것은 가짜 성공이다. 질문을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좋은 직장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직장을 뜻한다. 당신을 맞이할 가치, 당신의 개성을 품을 가치를 가진 직장인 것이다. 좋은 직장의 개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좋은 직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물론 나의 가치가 돈이 우선시 된다면은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직장이 나에겐 좋은 직장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만족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에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가면 일시적인 만족을 하더라도 또 다른 고민이 또 올라오게 돼요. 본질적인 고민이. 내가 이러려고 왔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남들은 심지어 부러워할지라도 본인은 그런 생각을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러려고 이 고생을 했나, 내가 이러려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직장이라는 것은 이제 조직이잖아요. 조직 펜듈럼이에요. 조직 펜듈럼은 기본적으로 획일화와 규격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조직이니까요. 그래서 획일화, 규격화가 이루어진다는 뜻은 그 획일화, 규격화를 따라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펜듈럼의 조직에서는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게. 그 요구하는 것을 무시하면 그 펜듈럼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조직 펜듈럼을 이해하고 조직 펜듈럼을 이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펜듈럼 안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 획일화, 규격화 자체를 무작정 거부할 게 아니라 또는 맹목적으로 따를 게 아니라 맞춰주는 거죠. 맞춰주는 거하고 맞추려고 애쓰거나 긴장하거나 무작정 반항하는 거랑은 달라요.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 맞춰주는 것은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알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해주는 것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여유가 없는 사람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꺼이 해준다. 이게 펜듈럼 조직에서 트랜스퍼로서 살아나가는 어떤 비결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조직 펜듈럼의 특징은요.
환상을 심어줘요. 그러니까 조직 안에 들어가면 회귀로와 규격화가 일어나고요. 조직 바깥에서는 환상을 심어줘요. 이 조직에 이제 끌어들여야 되니까. 펜듈럼 조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환상을 심어주고 그 환상을 갖고 들어온 다음에는 회귀로와 규격화를 시켜서 이 굴레 안에 시스템 안에 복종하게끔 길을 들이는 이게 이제 전형적인 펜듈럼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펜듈럼 안에 들어갔다면은 회귀로와 규격화의 대열에 맞춰서 행동은 해주되 정신은 내어주지 말아야 할 것이고, 펜듈럼 밖에 있다면 아직 조직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면 펜듈럼이 심어주는 환상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직업적 환상을 갖는 건 좋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환상이 들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게 또 어느 정도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지나친 환상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펜듈럼은 지나친 환상을 계속 심어줘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의 꿈은 환상인가 포부인가? 나의 경험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형성된 뜻이 담긴 포부인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심겨진 직업적 환상인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구분을 하셔야 돼. 일단 이러려면 뭘 아시면 되냐면 내가 꿈꾸는 그 직업에 대해서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느냐. 미디어를 통한 거 말고요. 미디어는 좋은 것만 보여줘요. 정말로 현실적인 이야기. 그걸 내가 알고 있느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심리학과 가고 싶어 해. 막 이제. 근데 이게 환상인지 포부인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심리학과에서 뭐 공부하는지 아니? 그러면 하나도 몰라요. 심리학과에서 통계 배우는 건 아니? 깜짝 놀래요. 전혀 현실적인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이거는 그냥 꿈이에요. 환상이에요. 정말로 그게 내 포부와 뜻이 되려면은 여기서는 이러이러한 과목들을 배우는구나. 그러려면 이러이러한 소양들이 필요하구나. 구체적으로 알겠죠. 환상을 품는다고 무조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행동화 얘기했죠. 제가 이거 생각을 행동으로. 포부를 갖고 있고 뜻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이르는 준비를 하는 과정을 즐거이 할 수 있고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이르는 준비는 도외시한 채 꿈만 키우고 있다면 이게 바로 환상인 거예요. 심리학과 가고 싶어? 공부를 해야지. 공부. 점수가 나와야 대학을 가야 심리학과에 가지. 근데 대학 가려면 공부해야 되잖아. 공부는 안 하면서 심리학과 가고 싶어 해. 환상이에요. 환상. 근데 이게 고스란히 우리 어른이 돼서도 이런 형태로 우리가 환상을 갖고 삽니다. 막연하게. 경제적 자유인이 되고 싶어. 벼락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건물주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매일 뭐 하고 있어요? 매일. 생산적인 일 조금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내 건강을 챙기고 마음을 챙기고 정신을 챙기고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흔들리잖아요. 끌려다니잖아요. 퍼져 있잖아요. 근데 환상을 품으면 그 괴로움이지. 그게 괴로움.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여기 얘기했죠? 행동화. 행동화. 오히려 꿈이 없어도요. 눈앞에 있는 것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없던 꿈도 선택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러요. 이걸 이제 학생 버전으로 말하면 뭐냐면 학생들 진로 이러는데 진로 찾는데 목맬 게 아니라 공부, 주어진 공부, 학업에 충실해라.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다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일단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됐는지 알게 될 거다. 그러면 그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10년 후에 찾았어. 이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시간이 너무 흘렀어. 어떡할 거예요? 모든 시기마다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해야 될 게. 어떤 거는 몰라도 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굳이 그 이유를 다 정확하게 알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서서히 알아지는 게 있어요. 서서히. 건강, 체력, 편식하지 말 것. 자, 이런 건 뭐예요? 이거는 왜 그래야 되는지 우리가 토론하러 나가서 이기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몰라도 돼요.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의학적인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자면 그럼 되는 거예요. 몰라도. 예, 왜 내가 이뤄야 되지?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삼시세끼 잘 먹고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고 영양 섭취 골고루 하고, 이거는 이유를 몰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진로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로, 뭐 직업 탐색 이런 것들이 심리학 분야에서도 많이 발달을 했어요. 검사 도구도 좋은 게 많이 나와 있고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성인 같은 경우에도 이직 전직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되어 있죠. 그런 것을 전문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업체들도 많이 생겼고요. IMF 이후로.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열심히 정성껏 일을 하시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은 조급해하지 말 것.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뭐예요? 좋은 직장이라는 개념을 바꾸고 좋은 직장 찾기를 멈추고 나만의 직장, 자신의 직장을 찾도록 해라. 여러분, 공무원, 승무원, 프로파일러, 환상이 많아요. 여기에 직업적 환상이. 여러분, 프로파일러 뭐 환상 갖고 들어가면 여러분이 현장은 다르잖아요. 현실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은 잘 못 듣잖아요.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듣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못하니까 직업적 환상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목표 이러는데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나만의 목표를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감이 안 옵니다. 이게 내 영혼의 목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먼저 말씀드립니다. 나만의 목표를 찾기 위한 선결 조건이 있어요. 뭐냐? 생계. 당장 먹고 사는 것에 허덕이면 안 돼요. 안정이 돼야 돼요. 생계는 안정이 돼야 됩니다. 이 안정이라는 것은요, 먹고 사는 일에 매달 이렇게 막 쫓기듯이 사는 그런 것만 아니면 돼요. 월급이 안 나오면 갑자기, 또는 월급이 지체되면은 내가 생활에 크게 어떤 위축이 되고 피해를 보게 된다. 이거는 이제 생계에 위협이 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요, 영혼의 목표, 나만의 목표를 지금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서 열심히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지출을 좀 줄이면서 저축을 하면서 열심히 땀을 흘려야 돼. 땀을. 일을 가리지 말고, 물론 이제 이상한 일은 하면 안 되고요. 자존심 세우지 말고 열심히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셔야 돼.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 돈이 벌리는 일은 그냥 하셔야 돼요. 불러주면 따지지 말고 가야 돼. 나를 불러주는 데가 있으면.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셔서 생계가 안정이 돼야 돼요. 이게 선결 조건이에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나만의 목표를 찾는 것은 욕망과 환상에 빠질 가능성, 신기루를 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업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직업이라는 것이 이게 조건이 있잖아요. 직업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돼요. 돈을 받고 일해야 이게 직업이에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기여를 했는데 돈을 안 줘. 이걸 뭐라 그래요? 자원봉사라고 그러죠. 자원봉사. 또는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이렇게 사람을 굴리면 열정페이라고 그러죠. 열정페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직업은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고려를 하고 진로를 찾는데 나는 돈은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이 우선이 되지 않는 건 이해가 돼요. 자아실현, 그리고 돈은 뒤따라온다. 여기에 대한 확신, 이게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은 안 주셔도 되고요. 그거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건 자원봉사. 스스로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예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심리 상담 쪽에 계신 분들도 그런 게 있어요. 왠지 돈을 밝히면은 이게 뭔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러나 직업이란 말이에요. 직업. 돈은 정당하게 받는 거예요. 물론 무리하게 1시간 상담하는데 막 수백만 원을 요구한다. 수백만 원을 요구해도 주는데 아깝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인지도가 있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해외의 미국의 유명 강사는 2, 30분 하고도 수억을 벌어간다는데, 어쨌든 직업으로서 여러분들이 뭘 하게 되면은 그거는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쭈뼛거리지 말아라. 당당하게 받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사이코 드라마 어떤, 마당, 사이코 드라마 장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심리 상담 분야에 종사하는 이제 초보 상담가였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원 막 졸업하고.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고민이 그거라는 거예요, 고민이. 상담을 하는데 상담료를 얼마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 근데 그 당시에 받고 있다는 돈은 너무나 적었어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그분이 뭐 초보 상담가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적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의 자원봉사 수준이죠. 아예 자원봉사를 하면 차라리 상관이 없는데 이게 돈을 애매하게 받으니까 본인도 만족스럽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일할 맛이 안 나죠. 그렇다고 또 많이 받자니 뭔가 부담스럽고 본인 스스로가 그런 뭔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또 들고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사이코 드라마는 표면적인 문제로 시작해서 본질적인 문제로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그렇게 큰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왜 이 사람한테는 그게 그렇게 크나큰 고민이 되었을까라는 그런 원인이 이제 밝혀지죠, 나중에. 네, 아무튼 그래서 직업이라는 것은 돈과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돈을 받고 정당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스스로가 불편해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나만의 목표, 영혼의 목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는 뭐 천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찾겠다고 하는 게요, 변명이 되면 안 돼요. 변명. 예, 합리화라고 그러죠. 예. 뭐에 대한 변명이냐? 자신에 대한 게으름. 스스로가 게을러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성취를 못 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트랜서핑 얘기하다 보면은 내부 의도에 대한 어떤 좀 소극적인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외부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내부 의도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치열하게 노력을 하면서 사는데, 이제 이런 것을 좀 지양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걸 잘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방편으로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변명이에요, 변명. 기본적으로 열심히 사셔야 돼요.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선제 조건, 땀을 흘려라. 먼저는 열심히 사셔야 된다고요. 주어진 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거기서 인정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실력을 쌓지 않고, 거기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거기서 성취하지 못하고, 거기서조차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데, 당연히 불만족스럽죠. 그러면 적응이 안 되니까 인정도 못 받고 욕을 먹을 수도 있죠. 사실 그거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먼 산을 바라봐요. 먼 산을. 저 산 너머에 내 꿈이 있겠지. 가보세요. 똑같은 장이 펼쳐져요. 저 산 너머에 모습만 다른 구조와 시스템은 똑같은 그런 직장이 존재합니다. 이제 넘어가면, 저 산 넘어가면. 네. 바다 건너서 또 있을까요, 여러분? 뭐 이민 갈까요, 그럼? 바다 건너서? 그럼 좀 행복해질까요? 시간 흘러보세요. 똑같아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똑같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어진 곳에서 먼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라. 받아들이고 좌절하지 말고.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쌓아나가는 방식이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쌓지를 못해. 뭐 하나 쌓아나가질 않아. 그러니까 자꾸 먼 산 바라보고 기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기분 나빠지면은 에이 전쟁이나 나라. 시험 기간에 공부 안 하는 사람 그 얘기 하잖아요. 아유 저 시험 감독관 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지면 아유 불이나 나면 좋겠다. 다 같이 죽자 그거예요. 그 왜 그래요? 내 삶을 내가 차곡차곡 쌓아나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나만의 목표를 찾고 싶다면 나만의 목표인지 아닌지 또는 나만의 목표와 반대된다 하더라도 지금 주어진 곳에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세요. 거기서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트랜서핑 책에서 안 해준단 말이에요. 결론적인 얘기만 하지. 원칙적이고 이치에 관련된 얘기를 하잖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이런 어떤 선결 조건을 갖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 새나가요.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네 번째로 정말로 나만의 목표를 찾아 나가는 사람들은요, 꿈만 꾸고 앉아있진 않고요. 일단 일을 합니다.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행동을 하면서 생각을 해요. 생각 다 하고 행동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작정 뛰어드는 것도 아니고 행동과 생각이 함께 갑니다. 예, 한 발은 생각하고 또 한 발은 행동하고 또 한 발은 생각하고 한 발은 행동하고 그러면서 조율이 되는 거예요. 행동화하지 않아서 그래. 행동화하지 않아서. 예,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요거를 잘 염두를 해두시고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나만의 목표에 대해서 다른 뭐 영상이나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이 감각적으로 안단 말이죠. 외부의 흐름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알아차리기 시작해. 이거다 하는 순간이 와요. 예. 길을 열어두고 고집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천착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거다 하면서 길이 쫙 펼쳐진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거죠. 조급하지 않고. 그리고 내 몸의 신호, 환경의 신호, 이거를 잘 들여다보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 어디를 향해 있는가. 중요성 제로 상태가 돼야 이것을 신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욕망이 제로 상태가 돼야지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감정이 왜곡되기 때문에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시면 되고요. 나만의 목표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이게 너무나 묘연할 때는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만의 목표 이런 걸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어진 목표가 일단 나만의 목표고 주어진 목표를 일구어 나가고 잘 마무리하는 게 나만의 목표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돈이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보상이죠.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가치입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동시에 적성에 맞아야 돼요. 자아실현과 관련된 거죠. 또는 가치 이상과 관련된 거예요. 어떤 뭐 사명감 또는 뭐 소명의식 뭐 이런 말도 쓰죠. 네. 내 빛깔 맞고 돈도 들어와. 그럼 천직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일하는 게 지치지 않아요. 오히려 일을 하면 온몸의 세포가 살아나.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이제 권일용 전직 프로파일러. 이분이 어떤 사건을 딱 맡으면 몸의 세포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천직이에요, 천직. 천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한 거예요. 그냥 월급쟁이로 일했으면은 그렇게 일 못해요. 이게 나의 일이고 나의 목표가 되는 거는 일을 하면 할수록 살아납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소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받아요. 그리고 일을 하면 할수록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이게 천직이에요. 무엇이 되었든 장사를 하더라도 천직으로 장사하는 분들은요. 재밌어요. 장사하는 게. 그냥 돈 버는 재미가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그 일들 모든 게 다 재밌어요. 그리고 계속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새로운 걸 계속 추구하면서 변화해 나갑니다. 천직이에요, 그게.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성이 지나치게 들어가서 균형을 잃어버려. 치우쳐. 돈만 너무 강조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사기당해. 엉뚱한 데에 취직을 하게 돼. 알고 봤더니 사기단이야, 사기단.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 특히. 한국 조심하셔야 돼요.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 조선족도 아니에요, 이제. 한국인들. 기업형. 점조직.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돈 많이 벌게 해준다? 일단 의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실체를 잘 점검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알아보고서. 그런데 돈이 너무 강조돼서 중요성이 들어가면 확 속아버리는 거예요. 또는 사기를 맞지 않더라도 그냥 장사꾼으로 남는 거예요. 장사꾼으로 남으면 돈을 벌어도 내 존재는 변화가 안 돼. 성장할 수가 없어. 그러면 뭐예요? 돈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돈은 많은데 의식이 거지라는 거지, 의식이. 너덜너덜해졌다는 뜻이에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뭔가를 이제 메꾸려고 하지만 메꿀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춰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 돈이라는 부분을 무시하고 이 내 꿈, 내가 하고 싶은 거 여기에만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가게 되면 뭐가 돼요? 일종의 피터팬 증후군처럼 미성숙한 어른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부적응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부적응. 어디에 가도 적응하기가 힘들어.
그렇다고 해서 내 길을 가는 것도 아니야. 나만의 길도 아니고 시스템에 편입되지도 못하고 늘 저 멀리의 파랑새를 쫓아서 피터팬 되는 거야, 피터팬. 그래서 직장은 요 두 가지를 잘 고려를 하셔야 된다. 예, 그리고 돈만 벌어들인다고 생각하면 뭐 조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유흥업소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기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직장이라는 것은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기여를 해야 돼요.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남 돈 갈취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는 어떤 형태로든 그게 기여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성취를 하고 조직적으로는 기여를 할 수 있는 그게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보람이. 성장이 있고. 자, 요런 것들, 요런 걸 잘, 뭐,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잘 한번 다시 새겨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는 뭐, 살면서 잘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학생이 아닌 한은.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가짜 목표. 좀 이제 빨리 나갈게요. 가짜 목표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목표, 가짜 목표가 이제 남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걸 멈춰라. 두 번째는 독특해져라. 세 번째는 자신의 목표를 찾아라. 뭐 당연한 얘기 같은데 한번 설명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죠. 가짜 목표라는 게 일단 뭐냐면요. 가짜 목표는 노력이 아니라 노오력. 완전히 이제 영혼을 갈아 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에너지를 소진시켜요. 수익은 따라오기는 해. 이제 이거 가짜 목표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가짜 목표라도 있으면 이제 다른 말로 펜듈럼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펜듈럼의 목표. 그리고 펜듈럼에 포획된 상태. 그 상태가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에너지 소진되지만 수익을 얻어서 보상을 받아서 또 가짜 목표를 향해서 복무하고 요게 이제 가짜 목표의 어떤 프로세스라고 본다면 이거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더 나쁜 게 뭐냐면은 목표 부재 상태. 아예 목표가 없어. 목표가 없으면 뭐가 돼요? 노력도 못해.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무기력하면서 에너지가 소진돼. 와, 이거 정말 힘들죠? 이미 무기력한데 격하게 무기력해져 봐요. 눈뜨기 싫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수익은 고사하고 지출만 계속 생겨. 힘든 상태입니다. 이 목표 부재 상태. 이제 계속 나락 떨어지는 거예요. 유도전이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없는 상태보다는 목표가 가짜 목표라도 좋으니 있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펜듈럼도 관심하지 않으면 트랜서핑 하는 게 아닌 한 더 비참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펜듈럼 체제 안에 경쟁 질서 안에 들어가서 자신을 개발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 이제 이 가짜 목표를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거지만 이걸 알고서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다. 그런데 더 좋다면, 할 수 있다면 진짜 목표를 향해 살아나가는 거죠. 진짜 목표. 이게 뭐예요? 이게 영혼의 목표가 되는 거죠. 이 트랜서핑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목표는 노오력이 아니라 뭐예요? 열정을 불태우는 건데 이게 용솟음 치는 열정인 거예요, 이게. 애써서 노력해서 불을 피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활활 타올라 그냥 막. 그걸 생각하면은 그냥 잠을 잘 수가 없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려. 자연스럽게 뭐 게임이니 뭐 안 좋은 거 이런 거 다 술 담배 이거 할 틈이 없어져 그냥. 열정이 막 살아나. 당연히 에너지가 강화돼. 하면 할수록 살아나. 그리고 수익은 뒤따라와. 진짜 목표. 이 차이를 아시겠죠? 어떤 걸 원하십니까? 진짜 목표를 원하겠죠. 그러나 진짜 목표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뭘 해야 된다고요? 가짜 목표라고 해서 목표가 아닌 건 아니다. 제일 비참한 것은 목표가 아예 없는 상태. 목표라는 것을 꿈을 꾸는 것조차 버거운 상태.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짜 목표, 진짜 목표 이걸 구분하기 전에 목표라도 있고 그것을 향해서 살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일단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걸 넘어서 이제 깨어난 상태로 들어가자. 그게 진짜 목표 찾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표 부재 상태로는 가지 말자. 물론 일시적인 목표 부재 상태는 있을 수 있어요. 이 펜듈럼 시스템에 있다가 나와서 휴식기가 있습니다. 휴식기. 이거는 필요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가짜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환상을 심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외부의 여론은 뭐예요? 다수결이에요, 다수결. 압도적인 다수에 의해서 형성된 성공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가짜 목표를 계속 우리에게 주입을 시켜요. 그래서 그 여론은 누가 만들어요? 미디어가 주입하고요. 열광하게 만들죠. 예, 그래서 이상화하게 만들어요. 어떤 직업에 대해서, 직업인에 대해서 이상화하게 만들고, 그걸 선망하게 만들고, 추종하게 만들면 펜듈럼은 이제 길을 낸 거예요. 예, 이제 미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가 쉬워져요. 뭐 예를 들면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 하는 거 보면은 다 이제 피겨 선수로 키우려고 그래. 박찬호 딱 보고 나면은 이제 다 야구 시키려고 그래. 박태환 금메달 딴 거 보면 다 수영장에 보내. 예,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 스파이 영화 본다고 그래서 그게 스파이의 현실을 말해줍니까?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도 맞겠지만 현실 감각은 그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꿈꿔요. 예, 환상을 가지고. 예, 동기부여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환상을 쫓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미디어가 만들어 놓은 그 획일화된 성공의 기준에서 자유로우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스스로 그 기준에 맞추지 못했을 때 도태됐다고 생각하고 낙오자나 패배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개성과 고유의 가치를 내세우십시오. 때로는 그게 세상 모르는 철부지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진짜 철부지도 있죠. 예, 그건 분별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나 정말로 내 가치와 소신과 또 실력을 담보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내가 만든 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원튼 원치 않든 펜듈럼이 형성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트랜서핑, 개척자, 진정한 셀프 리더가 길을 가는 방식인 겁니다. 책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그 누구보다 나은 혹은 어제의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주의의 주된 방향을 자신의 특별한 장점과 가치를 찾아 그것을 개발하는 데 맞춰야 한다. 당신의 영혼은 틀림없이 어떤 점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특별하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오직 당신만이 알 수 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 자신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 이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또 정리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신의 목표 찾기 하는데 이 책에서 솔루션이 뭐냐면 이 자신의 목표를 찾는 것을 멈춰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표를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두 번째는 지켜보는 자의 입장이 되라. 관찰자 입장이 되라. 세 번째는 그러면 목표가 저절로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표, 영혼의 목표라는 것은 외부 의도의 흐름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흐름을 살피는 게 필요하고요. 흐름을 살피려면 힘을 풀어줘야 되고요. 내부 의도의 힘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찾으려고 애쓰면 중요성이 들어가면 오히려 못 찾고 길을 잃는데 거기에 대한 힘을 빼고 외부 현실에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집착하는 걸 내려놓고 고집하지 않고 흐름을 살피고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게 관찰자죠. 그러면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심지어 흐름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신의 목표를 찾는 큰 방향이에요. 태도고요. 이걸 연습하셔야 되고 이걸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저도 이런 방식으로 나의 목표를 찾아왔고요. 물론 슬라이드 기법을 통해서 의도하는 게 있죠. 그러나 그 의도함과 동시에 흐름을 살피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목표, 영혼의 찾기가 너무 막막해요. 이런 질문 자주 하시는데 목표 찾기에 대한 방향, 관점 자체를 바꾸셔야 되는 게 맞아요. 기존의 방식으로, 기존의 진로 탐색 방식으로 자신의 목표를 찾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남의 시선, 이거 인정받는 거죠. 남의 시선을 뭘로 전환해야 되냐면 나의 시선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나의 흥미가 뭐냐로 전환을 하셔야 돼요. 인정받기 위한 직업 찾기가 아니라 내 흥미에 어울리는 관심 분야, 이걸 찾아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 보통 이제 전망, 예? 뭐 돈이 되겠죠. 전망이 어떠냐? 이걸 기준으로 보통은 기존 시스템이죠. 기존 시스템에서는 이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이 펜듈럼 시스템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트랜서핑 방식은 전망 필요하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적성, 가치, 만족 이런 것으로 관점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닌데 여기에 중요성을 부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것을
중점적으로 고려를 해라. 이게 바로 자신의 목표를 찾기 위한 트랜서핑적인 관점 전환이다 이 뜻이에요. 세 번째, 외부에 놓인 길, 외부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그 목표를 향한 길을 쫓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경쟁 구도라고 그러죠. 이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전환하셔야 되냐면 내부로부터 길을 만드는 거, 여기에 관심을 하셔야 돼요. 네, 내가 길을 만드는 거예요. 외부의 길을 내가 뭘 찾을까 고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경쟁 대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흥미, 적성, 가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내 안에서 떠오른 것을 길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길은 기존의 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존에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길을 잃지를 않아요. 펜듈럼의 시스템에 휘둘리질 않아요. 그걸 보고 이제 가치 창조라고 하는 거죠. 경쟁을 넘어서서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방식으로 나의 목표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도권, 비제도권 이런 것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그것을 양립시켜서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제도권에도 적응을 못하면 비제도권에서 길을 만들 힘이 없어요. 시스템 교육, 도제식 교육 이런 것들 구분해서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시스템 교육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경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이게 다 큰 흐름 안에서는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펜듈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펜듈럼 조직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고 이용하는 겁니다.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직 찾지도 않은 나만의 길, 나만의 목표를 두고 너무 기존의 길을 이거는 펜듈럼이야 하면서 이렇게 경계하지는 마세요. 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경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모든 길에서 유용함을 배워가면서 얻어가야 돼요. 그게 나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현실, 주어진 지금 있는 그 일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 받아들이고 정성을 다하고 거기서 인정을 받으면서 그거 역시 나만의 길로 가는 나의 길이다. 이렇게 여기셔야 진짜 나만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모든 방면에서 두루두루 교양과 실력을 쌓는 데 관심을 하십시오. 실력을 쌓으셔야 돼요. 쌓으셔야 된다고요. 관심 분야에서 부단하게 실력을 쌓으십시오. 재료가 다양하고 많고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이제 원하는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원하는 집 짓고 싶어서 디자인하고 설계를 했는데 재료가 없어, 재료가. 재료 살 돈도 없어. 어떻게 짓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곳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외면하지 마세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나만의 목표를 찾기 위해서 지금 주어진 나의 목표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나만의 목표를 향한 길로 가는 길이다. 책의 내용 읽어드릴게요. 탐색하기를 멈추라. 다른 사람의 경험과 현실을 시도해보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그저 이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최소한의 체험을 해보는 정도로만 도움이 될 뿐이다. 일단 약간의 경험을 하고 나서는 최대한 빠르게 공동의 대열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 말은요, 현실적인 부분, 펜듈럼의 시스템에 속한 부분들을 무시하지 말아란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빠르게 공동의 대열에서 벗어나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것조차 충분히 섭렵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유용함 찾기를 적용하셔서 어떤 펜듈럼의 대열에 들어서든 거기서 내 걸로 만들란 뜻이에요. 내 걸로. 예, 그냥 조직을 위해서 복무하는 게 아니라 내 걸로 만들어서 나가도 내게 남도록. 그러니까 1인 기업가라는 게 기업 조직 안에서도 1인 기업가로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자신의 목표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것은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네,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뭔가를 손에 넣었거나 어딘가에 도착했을 때가 아니라 목표를 향한 과정, 당신의 존재가 기쁨과 의미로 가득 차는 바로 그 트랙에서 축제가 된다. 다른 말로 목표는 지향점이 아니라 길이다. 네, 그래서 목표 자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목표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즐거워야 한다는 겁니다. 서핑은 파도를 타는 그 과정이 즐거운 거지 서핑하고 다 도착한 그 바닥이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이제 지켜보는 자의 입장이 되어라, 관찰자 입장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죠.
관련된 걸 읽어드릴게요. 나는 일부러 어떤 구체적인 지침도 주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표를 찾는 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일이며 여기에는 그 어떤 틀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목표에 대해 고민하지 말고 그것을 찾으려 들지도 말고 그저 자신의 감정을 지켜보면서 그것의 주의를 고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마음은 체계적인 분석가가 아니라 지켜보는 아이의 입장에 있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너무 따지지 말고 머리 쓰지 말고 그냥 내 마음, 내 몸, 내 감정, 느낌이 어디를 향하는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내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그냥 열어두고 흐름을 살피라는 거죠. 감각을 살피라는 겁니다. 진짜 내 목표를 찾으면요,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571페이지 내용이에요. 아직 목표를 못 찾겠다면 당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당신 자신과 당신 인생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체형을 개선하고 에너지를 높이는 작업부터 시작해보라. 이것은 의무이기도 하다. 몸이 허약하고 에너지가 적으며 영혼이 무기력하다면 창의적인 탐색 단계는 시작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네. 이래서 제가 이제 단계별 트랜서핑을 자꾸 얘기하는 거고요. 자기 자신을 돌보라 먼저. 네. 그래서 가자고 영상 제가 자꾸 올리면서 걸으세요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질문이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지. 이제 방법에 대한 문제예요.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룹니까? 방법이 뭐예요? 어떤 절차로 그 내 목표를 나만의 목표에 이룰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첫 번째는 허용할 수 없는 것을 허용하기. 두 번째는 목표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방향을 맞추기 이거예요. 뭐 다 뻔한 얘기인데요. 기본 원리 안에 다 들어있죠. 네. 허용할 수 없는 것을 허용하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냥 된다. 이유는 모른다. 그런데 된다. 방법 모르겠다. 그런데 된다. 될 거다. 되게 되어 있다. 이런 마인드예요. 따져보면은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서는 뭐예요? 이유는 몰라.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돼. 그냥 될 거야. 이 뜻이에요, 이거. 허용할 수 없는 것을 허용하기. 굉장한 배짱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와 관련해서 573페이지에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채 구름 속에서 여행하기라는 어떤 일종의 기법이 소개되어 있어요. 옛날에 이제 다른 챕터에서도 이게 소개되었던 것 같아요. 이 책. 이건 뭐냐면은 구름 속에서 산책하기는 이제 뭐 심상화 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만의 꿈, 나만의 영화. 구름 속에서 안정된 편안한 그런 느낌으로 그게 이제 구름이에요. 구름 속에서 산책을 하는데 어딜 향해서요? 내 목표를 향해서. 그러니까 뭐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심상화, 슬라이드 기법으로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사념체, 긍정 사념체를 지속적으로 방사하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목표에 집중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도 그런 얘기 있죠. 베드로가 물을 걸어요. 무리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걷다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물에 갑자기 확 빠져버리죠. 뭐 그렇게 비유가 될 수도 있어요. 방법에 집중하게 되면은 길을 잃어요. 목표를 계속 선명하게 만들면 나도 모르게 길은 펼쳐져요. 이 원리입니다. 이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쉽지 않겠지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줄기차게. 그래서 상상은 한계가 없습니다. 현실은 한계가 있어도 상상은 한계가 없어요. 생각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생각의 제한이 곧 현실의 제한이거든요. 그러니 무한한 상상으로 구름 위에서 목표를 향해 산책을 하자, 즐기자. 이게 얘기입니다. 생각이라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책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이 기법의 모든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 과거, 현재 또는 다른 사람의 경험에 정신을 팔지 않고 주의와 의도를 목표에 맞추다 보면 방법과 수단은 저절로 나타난다. 목표를 달성하고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데 이보다 더 강력한 도구는 없다. 유일하게 어려운 것은 가능과 불가능의 경계를 넘어야 하는 첫 단계뿐이다. 존재하지도 않고 해답도 없으며 볼 수도 없는 컨닝 페이퍼를 들여다보는 일과 비슷하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가능한 행동을 해야 한다. 허용할 수 없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내부 의도는 모든 길을 알고 그 길만 향해서 가려고 하지만 외부 의도의 흐름이라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갈 뿐이에요. 다만 방향이 유지되고 목표가 선명하다면 길을 잃지 않고 심지어 가장 최적의 길이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죠. 예, 정말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다시 한번 방향을 맞추는 게 필요한데요. 이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생각하지 말고 최종 목표에만 집중하라. 이것이 원칙이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만 모든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 결과에 집중한 채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이 첫 단계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 행동은 무질서할 수도 체계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의 처지를 탓하지 마시고 방법을 잡고 찾으려고 하면은 그럼 이제 절망스러워져요. 그러니까 내 처지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빛나는 미래를 허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기승전 뭐예요? 나의 목표. 예. 기승전 나의 목표. 이 기승전에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기승전에 어떠한 내 처지, 예, 내 꼴이 말이 아니더라도 이 기승전에 나의 과거가 어떠했든 간에 목표를 향해 도착할 것이다. 예, 도착할 것이다. 이게 이제 목표에 대해서 계속 사념을 방사하는 거예요. 구름 위에서 산책을 하든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하든 학원을 사용하든 뭘 하든 목표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있잖아요. 예전에 김진홍 목사 그 도서 중에 쓰레기통 옆에 넘어지더라도 라는 책이 있어요. 저 그 제목이 굉장히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쓰레기통 옆에 넘어지더라도 뭐라고 이제 그 책에서 나오냐면 쓰레기통 옆에 넘어지더라도 나는 뭘 본다? 하늘을 본다. 현실은 쓰레기통 옆에 있지만 나의 눈은 하늘을 놓치지 않는다. 기승전 목표. 예.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트랜서핑은. 이것을 꾸준히 해라. 놓치지 말아라. 지속해라. 그래서 결국 오늘 내용도 네,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하면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 프레임. 생각을 하기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하고 회귀와 규격화에 규정당하지 말고 자, 요 내용 안으로 다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진로, 꿈, 직업, 네, 요런 직장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나은 현실을 맞이하시기 바라고요. 펜듈럼이니 아니니 이걸 너무 구분하시기보다는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하시라 이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연애 트랜서핑, 사랑 트랜서핑 네, 마지막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